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숙취해소나 간 건강을 위해 찾으시는 헛개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헛개나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헛개나무가 정말 인기죠. 저희 어머니도 명절 때마다 헛개나무 차를 끓여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헛개나무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먼저 헛개나무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헛개나무는 예로부터 지구자라고 불리면서 간 건강과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왔어요.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헛개나무에 들어있는 암페롭신이라는 성분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헛개나무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음식들과는 궁합이 맞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선 헛개나무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꿀을 빼놓을 수 없어요. 헛개나무 차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꿀에 들어있는 과당 성분이 알코올 분해 속도를 높여주거든요. 특히 헛개나무의 쓴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동시에 간 해독 효과도 배가시켜줘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회식이 잦으신 분이셨어요. 처음엔 그냥 헛개나무 차만 드셨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매번 꿀을 한 숟가락씩 타서 드시니까 다음날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숙취도 덜하고 피로감도 훨씬 적었다고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바로 대추예요. 한방에서도 헛개나무와 대추를 함께 달여 먹는 처방이 많아요. 대추는 기운을 보충해주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거든요. 헛개나무가 간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몸이 약간 차가워질 수 있는데 대추가 이를 중화시켜주면서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평소에 속이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헛개나무만 먹으면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대추를 서너 개 정도 같이 넣어서 달이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헛개나무차 끓이실 때 항상 대추를 넣으시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생강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헛개나무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하는데 생강이 이 부분을 도와줘요. 특히 겨울철에 헛개나무차를 드실 때 생강 한두 조각 넣어서 끓이면 몸도 따뜻해지고 효과도 좋아져요.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술을 드신 다음날 아침에 헛개나무차에 생강을 약간 넣어서 드시면 속도 편하고 두통도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효과를 봤다고 해요. 네 번째는 칡이에요. 칡도 헛개나무처럼 간 건강에 좋은 식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달여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칡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과 헛개나무의 암페롭신이 만나면 간세포 재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줘요. 특히 장기간 음주로 인해 간이 많이 지쳐있는 분들한테 좋은 조합이에요. 다만 칡은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처음 드실 땐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평소 몸이 찬 분들은 칡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로 구기자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뛰어나요. 헛개나무가 간 해독에 집중한다면 구기자는 간 기능 전체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둘을 함께 달여서 차로 드시면 장기적으로 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돼요. 특히 50대, 60대 되시면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헛개나무와 구기자를 꾸준히 드시면 간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 주변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구기자랑 헛개나무를 같이 드시면서 간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의외로 녹차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헛개나무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줘요. 간 해독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녹차가 큰 도움을 주거든요. 다만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로 미나리도 좋은 궁합이에요.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난 채소잖아요. 특히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어요. 헛개나무와 미나리를 함께 섭취하면 간 해독 효과가 배가 돼요. 술 드신 다음날 헛개나무차를 마시고 미나리를 넣은 해장국을 드시면 정말 좋아요. 실제로 음주 후 숙취 해소에 미나리 무침이나 미나리전을 먹는 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이잖아요. 여기에 헛개나무차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해서 숙취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다는 분도 계세요. 여덟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조금 의외죠?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산이 간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헛개나무로 간 해독을 하는 동안 간세포가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올리브유를 직접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헛개나무차를 함께 드시면 좋다는 뜻이에요.
아홉 번째로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궁합이 좋아요.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의 해독 효소 생성을 촉진해요. 헛개나무가 간 해독을 돕는 동안 이 채소들은 해독 시스템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특히 브로콜리는 간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잖아요. 헛개나무차를 드시는 날 저녁 식사로 브로콜리 볶음이나 양배추 샐러드를 드시면 일석이조예요. 제 지인 중에 간 수치가 높으셨던 분이 이렇게 식단 관리하시면서 헛개나무차를 드셨는데 몇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열 번째로 귤이나 레몬 같은 감귤류도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이 과일들이 헛개나무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특히 헛개나무차에 레몬 조각을 띄워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좋아져요. 비타민C는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이제 반대로 헛개나무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커피예요. 많은 분들이 숙취 해소하려고 헛개나무 음료 마시면서 동시에 커피를 드시는데 이건 좋지 않아요. 커피의 카페인이 간에 부담을 주거든요. 헛개나무로 간 해독을 하려는데 커피가 간을 자극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특히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헛개나무차와 커피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차라리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나아요. 헛개나무차를 먼저 드시고 최소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걸 모르고 계속 같이 드셨다가 속이 쓰리고 두통이 더 심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조심할 음식은 기름진 음식이에요.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 말이에요. 헛개나무를 드시는 이유가 간 건강 때문인데 기름진 음식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들어요. 간이 헛개나무로 해독하려는 와중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거죠. 특히 숙취 해소한다고 헛개나무 음료 마시면서 기름진 해장국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해장을 하시려면 담백한 국물에 미나리나 콩나물 같은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알고 나서부터는 헛개나무 먹는 날엔 기름진 음식을 최대한 피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고추, 마늘, 생강을 과도하게 사용한 음식 말이에요. 아까 생강이 좋다고 했는데 왜 또 안 좋다고 하냐고요? 적당량의 생강은 좋지만 과도하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줘요. 헛개나무가 간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위장도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이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염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술 마신 다음 날은 위 점막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매운 음식까지 먹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건 탄산음료예요. 많은 분들이 헛개나무 음료와 탄산음료를 섞어 드시거나 함께 드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탄산음료의 당분과 인산이 간 건강에 해로워요. 특히 요즘 나오는 헛개나무 탄산음료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숙취 해소 효과는 떨어지면서 당분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유제품이에요.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거요. 일부 체질에선 헛개나무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헛개나무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유제품까지 더해지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헛개나무차를 우유에 타서 드셨다가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대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헛개나무와 우유의 궁합 때문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절대 같이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조심할 건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헛개나무 효과를 떨어뜨려요. 달콤한 간식으로 초콜릿 드시고 싶으시면 헛개나무 섭취 시간과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식품들이요. 이런 가공식품들에는 방부제와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간에 부담을 줘요. 헛개나무로 간을 해독하려는데 가공식품으로 또 독소를 집어넣는 격이 되는 거죠. 특히 술 먹은 다음날 라면으로 해장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간 건강을 생각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담백한 국물에 채소를 넣은 죽이나 국을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방간이 있으셨는데 헛개나무도 드시면서 가공식품을 끊으셨더니 몇 달 만에 간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덟 번째로 피해야 할 건 녹즙이나 야채즙 중에서도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걸 과도하게 드시는 거예요. 이 채소들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헛개나무와 함께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물론 적당량은 괜찮지만 건강 생각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헛개나무 먹으면서 술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헛개나무가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해서 술 마시기 전에 먹고 또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남용하시는 거죠. 헛개나무는 간 해독을 돕는 거지 술을 계속 마셔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헛개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술을 무한정 마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술을 줄이고 헛개나무로 간 건강을 회복시키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제 주변에 간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는데 헛개나무 믿고 술을 계속 드셨다가 결국 간경화까지 갔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10번째로 주의할 건 약물이에요. 특히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들이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요. 헛개나무가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약물들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헛개나무를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간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헛개나무가 간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드셨다가 오히려 약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헛개나무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타이밍이 중요해요. 숙취 해소 목적이라면 술 마시기 전에 미리 드시는 게 좋아요. 간에 미리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한 번 더 드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돼요. 간 건강 유지 목적이라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식후 30분쯤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헛개나무 차를 끓이실 때는 물 2리터에 헛개나무 30g 정도를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달이시면 돼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니까 적당히 끓이시는 게 좋아요. 끓인 차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시중에 파는 헛개나무 음료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직접 끓여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헛개나무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간 해독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시면서 헛개나무를 섭취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특히 술 드신 다음엔 탈수 증상이 있으니까 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도 헛개나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간 해독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요. 다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도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간 재생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간 건강에 정말 안 좋거든요. 헛개나무로 간을 관리하시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도 줄이시면 금상첨화예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수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간 해독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니까 이 시간엔 꼭 주무시는 게 좋아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예요. 헛개나무를 드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헛개나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안전하지만 일부에서 설사나 폭통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헛개나무 섭취를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태아나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기 어린이들은 간이 아직 발달 중이라서 헛개나무 같은 강한 해독 작용을 하는 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성인이 된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헛개나무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더 좋고요. 끓여놓은 헛개나무차는 냉장 보관하시되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보관하면 변질될 수 있거든요. 냄새나 맛이 이상하면 버리시는 게 안전해요. 헛개나무 제품을 구매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국내산인지 확인하시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중국산도 많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국내산을 선택하시는 게 안심이 돼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헛개나무는 귀한 약재라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너무 싸면 품질이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적정 가격에 믿을 만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는 후기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한 솔직한 후기들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헛개나무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약재를 드셔도 생활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없어요. 금주가 어려우시면 음주량이라도 줄이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간 건강을 위해선 과식을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과식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부담이 가거든요.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간 건강에 훨씬 좋아요. 가족력도 고려하셔야 해요. 집안에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정기검진을 더 자주 받으시고 생활습관 관리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헛개나무와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해보면 헛개나무는 꿀, 대추, 생강, 칡, 구기자, 녹차, 미나리, 올리브유, 십자화가 채소, 감귤류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커피,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 유제품, 초콜릿, 가공식품, 과도한 녹즙, 술, 특정 약물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헛개나무를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헛개나무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이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병행하시면 여러분의 간 건강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해요. 헛개나무도 그런 노력의 일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